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티맵 모빌리티가 AI를 활용해 갈만한 장소를 추천하고 예약까지 돕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오늘 이종호 티맵 모빌리티 대표는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장소 에이전트 서비스 어디 갈까의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티맵 모빌리티는 AI 장소 에이전트 서비스를 비롯해 데이터 비즈니스 부문에서 올해 매출 700억 원을 넘기는 등 핵심 수익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신용평가가 올 들어 고전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업종을 두고 올 하반기에도 반등이 쉽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한신평은 오늘 크레디트 이슈 세미나를 열고 이들 업종에 대해 연내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신평은 철강 업종이 중국 부동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탓에 단기간 업황 회복을 예단하기 어려우며 석유화학 업종 역시 구조적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전선업계 빅2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합산 매출이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에 따른 해외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전선의 이런 역대급 호실적은 전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확장 등 AI 인프라 구축, 전기차 출시 확대 등에 따른 신규 전력망 수요와 미국, 유럽 등지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쌍두마차 LS전선과 대한전선을 필두로 K전선이 AI발 전력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전선은 여세를 몰아 제품군 다양화, 현지 공장 구축 등으로 해외 시장 공략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K전선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항상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주식콜콜은 2주 만에 함께해주고 계신데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의 흐름은 그냥 아침서부터 IT 섹터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움직이고 그리고 별거 없었어요. 시장도 안 빠지고 뭐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시장은 이런 느낌인데 폭락은 없을 것 같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뚜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종목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장 흐름부터 먼저 살피고 종목들도 최근에 한 달 동안 되었던 종목이 잘 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장입니다. 저도 안 믿겨요. 이게 무슨 상승장이라고. 자, 왜 상승장인지 먼저 보자면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 우리나라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크게 숲을 보면 저점 이렇게 됐죠? 고점도 이렇게 됐죠? 상승장이에요. 과거에는 이 정도 모양만 나왔었어도 뭐 조선주도 가고 증권주도 가고 물론 걔네들 갑니다 지금. 철강주도 가고 IT도 가고 제약주도 가고 화학주도 가고 뭐 하여튼 다 가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가는 것들만 가는 상황이 나오는 흐름이 2007년도 이후로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는 흐름이 2007년도 이후로 끊겼어요. 그러니까 가는 것만 가거나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모든 종목들이 한번 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모든 종목들이 단번에 뭐 한 달인가? 한 달 조금 넘는 정도 기간에 전 종목이 60% 70% 단번에 무너질 때 언제겠어요? 코로나 때.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 때 단번에 단기간에 모든 종목들이 60% 70% 깨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종목이 갈 수밖에 없었죠. 이것저것 싸다고 올라갔으니까. 정상적인 흐름에서 모든 종목이 움직이는 순환매는 2007년도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만 가는 그런 장세인데 그래서 뭐 가는 애들은 잘 갑니다. 은행주, 뭐 신한지주, 뭐 삼성증권,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뭐 DB손해보험, 조선주, 뭐 삼성중공업 뭐 이런 애들은 계속 가고 방산주도 LIG, 넥소, 현대로템 계속 올라가죠. 걔네들만 보면 상승장 같아요. 제약주들도 뭐 알테오제 이런 데 보면 상승장 같은데 자 오늘 시장 흐름 자 미국 시장하고 같이 얘기를 해드리면 오늘 분명히 특징은 있었는데 별 그렇게 딱히 저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계속 강했던 쪽은 전고체 배터리하고 바로 IT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단 전고체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기사에는 정확하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형 제품, 그러니까 갤럭시 링, 갤럭시 뭐 워치 이런 데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2026년도에 그러니까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상용화를 얘기가 나온 겁니다. 기사 한번 잘 봐보세요. 근데 오늘 아마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서 야 전기차로 전고체 배터리가 나왔다고? 아마 그렇게 착각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 관련주들 움직인 거 보면 2차 전지, 소재 부품, 전기차 부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그게 그거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동안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기사 한번 잘 보세요. 전기차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2026년도에 여기 시계에 들어가는 거 있죠? 갤럭시 링 반지에 들어가는 거. 요 정도에 들어가는 소형의 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얘기만 있어요. 전기차는 언젠가는 들어가겠죠. 언젠가는 들어갈 텐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출력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배터리 이런 거 AA 전 아시죠? 그래서 AAA는 조그만 거 얘기하는 거고 그 정도 전지는 뭐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도 있었고 미니카에 넣었던 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지 가지고 자동차를 돌릴 생각은 그때도 안 했죠. 그러니까 출력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충전되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뭐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 뭐 터지지 않고 불이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아예 뭐 100%안 난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착각에 있을 수도 있는데 뉴스는 정확하게 움직인 겁니다. 전기차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소형 전지, 전고체 배터리 이것도 대단한 거죠.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져서 혹시나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러면 안 되고 전기차는 아직 아닙니다. 소형 전지.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삼성전기가 갤럭시 링, 그다음에 시계에 들어가는 이런 2차 전지를 대체할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게 움직이길래 그냥 쳐다만 봤어요. 왜냐면 시장에서는 마치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대체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움직인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오늘 그냥 대충 쳐다봤고 자, 두 번째 오늘 반도체주를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자, 이제 미국 시장 얘기를 하면서 가야 돼요. 반도체가 정말로 강하게 움직이려면 나스닥이 일단 강하게 가야 됩니다.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이미 다우존스랑 S&P 500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과거서부터 보면 다우존스 가고 S&P 500 가면 나스닥도 결국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수 있는 확률 50%. 지난번에 여기서 마찬가지 얘기했죠. 넘어갈 확률 50%, 왔다 갔다 할 확률 50%. 그러다가 결국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경우에 지금도 계속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봅니다. 14,000, 13,000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이 무너지는 건 생각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게 무너질 생각이 있었으면 다우존스부터 먼저 무너지고 나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금리 인상하고 나서부터 생각해야 되고 양적 축소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돈을 풀라고 하고 있고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스닥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서 오늘 IT주로 움직이는 거 오늘 그래도 종목들이 그래도 꽤 많이 움직였거든 IT주를.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의한 움직임이고 오늘 움직이더라도 과거에 이제 만약에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돌파가 됐다. 혹은 뭐 오늘 밤에 뭐 애플이 뭐 한 20% 폭등을 하고 엔비디아가 한 30% 폭등을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오늘 나스닥을 뚫겠죠.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서부터 반도체 IT 사야 된다고 아마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당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넘어가긴 넘어갔지만 지금 당장 넘어갈 건지 흔들렸다 넘어갈 건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거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IT주도 움직이는 거 보고 그냥 별거 없구나.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IT주로 움직이고 다시 떨어지고 하는 흐름들이 일주일 전에도 있었고 추석 전에도 있었습니다. 올랐지만 다시 떨어졌죠. 올랐지만 다시 떨어지고 올랐지만 다시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IT주들은 나스닥과 엔비디아, 애플, 그다음에 퀄컴, 뭐 ARM, AMD 이런 미국의 기술주들이 강하게 폭등하는지 일단 여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때는 해도 돼요. 그래서 시장은 미국 시장은 이미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종목들의 흐름들은 나온다는 거. 그래서 특히 테마주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이고 애플 상한가가 그러니까 30% 이상 폭등을 하고 엔비디아도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시가총액이 1,000조가 늘어났다. 30% 폭등해서. 그럼 그럴 수 있죠. 4,000조짜리니까 30% 폭등하면 하루 만에 폭등하면 1,200조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쉽겠냐고.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IT 부품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IT주보다는 뭐가 유리하다? 테마주가 유리합니다. 일단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봐야 되고요. 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느냐? 제가 그래도 지난주 월요일 날 그쵸? 추석 연휴 때문에 한번 쉬었으니까 계속 얘기했던 거. 생물보안법. 심심하면 움직인다. 그리고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의 단어들을 쓰면 그냥 제약주는 올라가는 거예요. 제약주 올라가는데도 이유가 뭐냐? 뭐 FDA 임상이냐?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도 다 그런 거 이슈가 돼도 움직이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수혜주, 생물보안법, CDMO 아니면 뭐 메디케어 관련주다 뭐 이런 식으로 엮어버리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들은 뉴스는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 거고요. 결국은 수급의 힘에 의해서 이미 벌써 제약바이오 강하게 움직여주는 애들이 대형주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그리고 지금 날씨가 갑자기 바뀌었죠.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아침에는 분명히 30도가 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녁에는 17도, 18도, 뭐 일단 20도는 확실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7도까지도 떨어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또 한 달 지나면 또 날씨도 또 쌀쌀해질 거고 그럼 일교차가 심해지게 되면 감기 환자도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뭐 응급실 상황들, 뭐 의사들 지금 상황들이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올 겨울에서 뭐 독감 환자라든지 뭐 폐렴 환자라든지 뭐 갑자기 뭐 늘어나게 되면 아마 좀 난리가 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제약바이오주들은 뭐가 됐든 간에 생물보안법 이슈가 됐든 생물보안법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가 끝나야 된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번 대선 전에는 끝나야 되니까 이제 상원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그 서명까지도 끝내야 되니까 11월 전에는 끝날 테니까 이제 2달 남았죠. 10월 달, 11월 달 2달 남았으니까 그렇게 뭐 긴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생물보안법도 올해 안에서 연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시장은 뭐 테마주들은 여전히 좋다 뭐 말씀을 드리고 자 종목 최근에 이제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이제 수익률과 그다음에 움직였던 흐름을 볼 건데요.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7월 달서부터 계속 노래를 했어요. 왜냐면 제약바이오가 강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녹십자, 종근당, 뭐 그다음에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이고 그랬는데 뭐 나중에서는 유한양행도 렉나자 이슈로 막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움직였지만 엠폭스하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7월 달에. 근데 그때 당시 추천을 못했어요. 너무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아니 단기간에 뭐 3, 4일 만에 벌써 30%, 40% 폭등하고 있으니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조정받으면 이제 추천해야지라는 과정에서 찾아보니까 뭐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CDMO, 메디케어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이미 숨어 있는 상태에서 비만 치료제가 차트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도 10월 달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매출은 무지하게 좋았고 우리나라에 이제 10월 달에 들어오기 전에 일단 차트들도 다 좋아서 그래서 그때 다시 비만 치료제에서 대봉 LS부터 이제 추천하고 사실 대봉 LS 전에 이제 블렘텍도 얘기했었었는데 자 대봉 LS부터 보겠습니다. 대봉 LS. 그래서 7월 달에서 이미 강하게 얘도 움직였다 이제 조정받고 이제 8월 8월 7일 날 여기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요. 일단 수익은 이미 달성이 이미 됐고요. 나머지 이제 조금 남겨놨던 그런 종목들 수익률이죠. 상승률을 보면은 83.4%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신규 매수는 안 돼요. 그냥 지금 장은 이렇게 올라가면 잘 간다라는 거. 소형주들은 이게 가능한데 중형주, 소형주는 가능한데 대형주는 이게 한 달 만에 80%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장세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좋습니다. 그 지수들 어떻게든 공매도 세력들이 못 올라가게 하려고 그렇게 삼성전자를 괴롭히잖아요. 진짜 삼성전자 요즘에 삼성전자 기사 보면 좋은 얘기 하나도 없죠. 다 안 좋은 얘기 나오죠. 뭐 증권사에도 뭐 목표가 다 내리고 하이닉스도 최근에 모건스탠리 이상한 얘기 나오고 저는 그 얘기 안 믿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못 가느냐? 저는 IT를 좋게 보지만 못 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스닥이 폭등을 못하고 애플이 폭등을 못하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8천조 1경이 안 갔기 때문에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걔네들이 폭등을 해야지 우리나라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꾹꾹 눌러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지금 유리해요? 테마주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자, 다음은 우리기술. 우리기술을 이제 27.4% 올라갔는데 제가 이미 아침 방송에서 우리기술은 팔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하자면은 저는 원전 테마하고 전선 전력 테마주들을 굉장히 좋게 봐요. 일단은 해리스, 트럼프 공통적으로 엮이는 게 뭐 신재생 에너지든 일단 값싼 에너지, 원전, 뭐 화력, 그 화석 연료 뭐 이런 것들 일단은 트럼프 후보자가 밀고 있는 거죠. 해리스 쪽에서도 해리스 부통령 쪽에서도 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 거기에 태양광도 들어가고 풍력도 들어가지만 원전 테마도 거기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전선 전력주들도 둘 다 인프라 투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좋게 보고 있었었는데 그 전 세계가 인공지능 수요로 인해서 내지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원전만한 값싼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다들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저께 기사에서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값싼 수주로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같았으면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이전에 있었던 재탕 뉴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최근에 다시 이제 나왔던 이 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가지고 한번 시끄러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해결을 보고 가야 됩니다. 저는 원전 테마는 좋게 봐요. 좋게 보지만 지금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악재가 하나 나왔으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침 방송에서도 이 정도 수익 났을 때 27% 수익 났을 때 좀 파시라 그랬어요. 팔았다가 오히려 이쪽보다는 전선 테마가 더 차라리 낫다. 전선 테마주들은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원전을 하든 뭐 태양광을 하든 그 전기를 모아다가 어디다 저장을 하겠어요? 2차 전지라든 이런 데 저장을 하겠죠. 저장을 안 하면 그걸 어디다 보내가지고 어쨌든 어디다가
쓰게끔 보내야 되는데 전기를 뭐 손으로 던질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다 전선을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원전하고 전선하고는 실과 바늘의 관계이기는 한데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수주가 한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차라리 팔고 전선 테마로 가라. 내지는 제약바이오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은 한미약품 8월 19일 날 한미약품 저는 제약주들 알테오젠, 그다음 리가캠 바이오, 유한양행 다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차트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런 애들 보면 우리나라 시장 뭐 마치 지수 4천 혹은 5천 간 것 같아요. 얘네들만 보면 유한양행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런 애들 보면 시가총액 작은 애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얘는 19조짜리입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19조짜리가 200% 가도 야 됐다 많이 올라갔네 그럴 텐데 67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약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약주들이 앞으로도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한미약품은 그에 비하면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한미약품 셀트리온 쪽을 좋게 봅니다. 근데 대형주 쪽으로 할 거면 미국 주식을 하세요. 일단 그렇게만 얘기해드리고 자 한미약품 일단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8월 27일 날에 그러니까 만만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것도 5.5% 올라왔거든요. 근데 곧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서 일단 리딩만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돌파할 겁니다. 돌파하고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우리나라 대형주를 할 거면은 미국 주식이 낫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한국 주식을 하세요. 미국의 중소형주는 위험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70% 80% 떨어질 수도 있고 미국 중소형주들은 잘 골라야 되는데 근데 대형주들은 미국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가 갑자기 뭐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있는 뭐 엔비디아 갑자기 사라지겠어요? 뭐 인텔이 갑자기 없어지겠어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미국의 대형주를 보시는 게 낫고 한국 주식으로는 그냥 테마주들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대응 못하고 마이너스 70%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 그래요. 어쨌든 셀트리온 5.5% 대형주라서 좋게 봅니다. 한미약품 셀트리온 좋게 보는데 이거 할 거면 미국에 있는 대형주를 하셔라 라는 얘기고 자 다음은 샤페론 9월 2일하고 9일 3일 동시에 연속 이틀 동안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샤페론만 볼게요. 마지막 날 이게 조금 더 싸게 공략을 했는데 101.1% 제가 이거 바닥에 있을 때에서도 그때 한 20% 30% 올라갈 때도 50% 올라갈 때도 더 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올라갈 목표치가 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졌으니까 빠진 폭의 절반만 들어줘도 6,000원입니다. 6,000원까지 세력들이 더 올릴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신규 매수는 안 되고 그냥 거래량이 들어와 있고 누군가가 땡기고는 있는데 뉴스가 요즘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죠. 뭐 아토피 치료제 얘기도 나오고 뭐 항암 치료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데 반만 믿으세요. 왜냐면 실적이라든지 이 회사의 여태까지 매출이라든지 해왔던 형태를 보면 그런 기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추천하긴 했지만 이게 회사가 뭐 정말로 그런 기술이 있을까? 저도 물음표거든요. 그냥 지금 제약주가 강하고 비만 치료에 대한 이슈가 좀 크다 보니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갔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서 갖고 있다,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많이 파세요. 그리고 조금 남겨놓는 걸 가져가도 됩니다. 원래 잡주가 잘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최근에 고점에서 혹시나 제가 추천하진 않았지만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비만 치료 좋다 그래갖고 오늘 따라다가 물렸다 욕심내지 말고 수익 날 때 그냥 파세요. 이러다가 세력들 털어가지고 쭉 떨어지게 되면 20, 30% 금방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다행인데 안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어쨌든 주가는 지금은 매매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자, 대마 관련주 쪽으로 최근에 이제 토론회 있기 전에 한번 얘기했다가 바로 급등을 해서
수익이 좀 났던 종목이에요. 지금 대선 토론회를 또 뭐 오늘 기사 보니까 뭐 또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토론하고 나서 뭐 트럼프 쪽에서 조금 불리했는지 뭐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봤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도 의견들도 다 기사에 나왔죠. 해리스 부통령이 그렇게 말을 잘 할 줄이야, 그렇죠? 그래서 표가 많이 글로 넘어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대마 관련주 쪽은 트럼프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래량을 봐서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세력들이. 아마 전저점을 이번 주에 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서는 올라왔을 때 이미 이런 매매 종목들은 20-30% 올라오면 일단 절반 팔고 보는 겁니다. 더 올라가는 거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팔고 나서 다시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 종목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명문제약. 요것은 마찬가지 이번에 대선 토론회를 맞춰가지고 이거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데 일단 얘도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낙태법 지지 관련주로 들어가 있지만 일단 제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약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명문제약도 비만 치료제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약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냥 이래저래 엮여서 움직여요. 그래서 바닥에 있어서 뭐 낙태법 지지로 엮이든 비만 치료제로 엮이든 뭐에 엮이든 한 번은 움직이겠지 했는데 요날 이제 대선 토론회 당일인가 그 다음날일 거예요. 그 다음날에 이슈가 갑자기 나오면서 급등을 해갖고 샥 올라갈 때 팔아라 하고 아침 방송에도 대놓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잘 팔았으면 되는 거고요. 또 움직일 것 같아요. 아직 대선 토론이 끝나질 않았으니까 어쨌든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매매 종목으로 졌던 종목들 최근 한 달 동안에 잘 빨리빨리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아직 그 흐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시작했기 때문에 제약주들 계속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AS 내지는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 추천했던 종목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관련해서는 전고체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위주로 점검해 주셨고요. 또 방송 중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의 현재 흐름도 짚어주셨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국내 증시 테마주를 항상 잘 이렇게 공략해 주고 계시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대원전선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400원, 비중은 35%입니다. 전선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또 전문가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대원전선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2,93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매수가를 좀 이탈한 상황이긴 한데 자 전문가님, 전선주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조금 전에. 이 대원전선은 어떻게 보실까요? 움직일 때가 됐는데 안 가는 것뿐이에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분명히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요까지 뺀 놈들이 엠폭스 진단키트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들어가서 갖고 있기가 좀 편안하죠. 어차피 세력들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얘네들 손해니까. 근데 요것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아직 이 정도까지 빼지는 않았단 말이어서 더 밀 수도 있어요. 더 밀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들어와 있는 이 세력들,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주체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 빠진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월이면 좀 한 달 더 빠지면은 1년에 절반을 빼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오래까지 뺄 일인가 싶기도 한데 근데 다시 움직일 겁니다. 이 모양을 크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수렴을 만들어서 한 달에서 두 달 안쪽에서 모양 다 만들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튀겠죠. 그래서 이 삼각 수렴형입니다. 이렇게 수렴형을 만드는데 요게 한 달이니까 딱 그래요. 한 달, 두 달은 좀 심했고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힘점이 모이면서 위로든 밑으로든 뭔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거래를 이렇게 실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 지금 LS 전선이라든지 지금 전선주들이 실적들이 좋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노후화된 전선도 막 교체를 한다는 기사들도 떴지만 그다음 데이터 센터 따지고 보면 다 그 안에 다 여러분 데이터 센터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보이는 게 뭐가 보이나? 줄 같은 거 보일 겁니다. 다 전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선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계속 실적은 좋겠죠. 그러면 이게 상방으로 틀겠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버티세요. 일단 올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 뭐 4,000원, 4,500원 가는 일도 있지 않을까. 일단 수익이 나면 다시 질문 주시고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아직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무래도 K전선의 전망이 좋다 보니까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혹시 수익 구간에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ABL 바이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3,100원, 비중은 8%입니다.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조금 매수했는데 이 종목이 좋다고 보시면 추가 매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32,850원,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구간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ABL 바이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자, ABL 바이오는 섹터가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치매 관련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치매 관련주 이슈에 갖고 막 급등했던 흐름은 아직은 없죠. 과거 2017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치매 치자만 들어가면 다 급등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은 아니고 거기다가 면역 항암제 이슈도 물론 일부 이제 표적 항암제라든지 뭐 이런 뭐 폐암 치료제, 렉나자, 유한양의 FDA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일부는 있기는 한데 면역 항암제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잘 샀는지 물어보셨잖아요. 일단은 차트가 강한 건 좋은데요. 매수 타임이 좀 아쉬운 게 자,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이게 바닥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강한 거는 오케이 인정. 근데 15,000원에서 이미 100%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서도 우리가 패턴을 읽어볼 수 있잖아요. 자, 토끼가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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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도 깡총 뛰겠죠. 귀뚜라미가 한 번 뛰고 2초 쉬고 한 번 뛰고 2초 쉬면 그런 식으로 뛰겠죠. 이게 패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러면 이 패턴에 맞추면은 거기서 살 게 아니고 기다리면 좀 내리지 않았을까. 그럼 내릴 때 또 사면은 먹을 게 좀 나올 텐데. 그러니까 매매는 좀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위에서 샀는데 다행히도 비중을 뭐 80% 사신 건 아니고 8% 샀으니까 빠지면 사보세요. 한 더 빠지면. 근데 그 빠지는 자리가 잘은 안 내려올 텐데 26,7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16% 정도 떨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추가 매수를 해서 어디까지? 전저점까지 22,000원. 22,000원까지 가면은 아마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던지고 싶을 겁니다. 30% 정도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타이밍이 좀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지. 차트는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해서 이렇게 그으면 일단 여기가 바닥일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흘러내리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이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약하지 않죠. 계속 땅굴 파는 게 아니고 그래도 위로 계속 오르잖아요. 흔들려도 계속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리듬을 타서 밑으로 밀리면 한 2만 여기 6,700원, 800원 요 라인에서 한번 사보시고 만약 더 빠지면 놀라지 말고 이 밑에서 더 사세요. 그렇게 해서 단가를 맞춰 놓으면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어쨌든 차트나 이런 것들은 강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봐도 저점이 아니에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차트가 이게 끝이네요. 여기가 상장이 됐나 본데 여기 이후에서 최고점입니다. 그럼 돌파를 못하느냐? 돌파도 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왕이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싸게 사는 게 일단은 좋죠.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서 사기보다는 더 밀리면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트도 강하고 뭐 수급도 지금 뭐 기가 외국인들이 다시 사기 때문에 다시 그 가격 이상은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수익으로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밀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노려보자. 이렇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 차트가 기대되긴 하지만 지금 매수 위치가 조금 높다 보니까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26,700원에서 800원 선 혹은 저점까지 더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3,000당 제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7만 원, 비중은 50%입니다. 7월 중에 고점 찍고 내려올 때 매수했습니다. 손실이 커졌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지금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밀려난 14만 3,9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비중도 50%인 상황인데 3,000단 제약은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차트를 볼게요. 그러니까 차트는 우상향이고 정배열이기 때문에 물려도 기다리다 보면은 지금 알테오젠도 그렇고 이쪽 제약바이오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개인들이 이 고점에서 뭐 있다고 열심히 들어온 것 같아요. 뭐 뉴스는 뭐 찾으면 있겠죠. 뭐 좋은 뉴스가 있으니까 급등을 했을 거고 개인들도 뭐 좋다 그러니까 샀겠죠. 그렇죠? 뭐 나쁘다 그러니까 누가 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뉴스에 개인들은 열심히 샀고 기관들은 열심히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좀 꼬인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차트는 살아있는 모습이라 시간이 좀 지나면 17만 원 회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만 원, 17만 5천 원 올라오면 뭐 사서 물리고 나서 보면 어때요? 보니까 바닥이 아니고 지금 고점이라는 게 느껴지죠? 바닥이 아니란 말이에요. 5만 원대도 아니고 이거는 작년 얘기고 5만 원 여기 뭐 작년 1월 달에서는 2만 6천 원, 7천 원 했던 것 같은데 3만 5천 원? 재작년에서는 2022년도에서는 2만 6천 원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으면 이런 생각도 해야죠. 많이 그동안 올라왔으니까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2022년도서부터도 쭉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것만큼 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는 그동안 올라간 거에 비하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7만 원에 산 상태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조정입니다. 근데 지금 비중도 많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떨어진다라는 거를 인정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고 그러실 텐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다시 또 올라가면 또 올라오니까 차트가 아직 무너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너지려면은 알테오젠, 유한양행 뭐 이런 애들도 무너지고 그래야 되는데 걔네들도 계속 안 무너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시 17만 원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버티세요. 버텼다가 17만 원 왔을 때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중을 확 줄이면 됩니다. 수익을 나면 비중을 확 줄이고 욕심이 나면 비중을 작게 해서 가져가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매수가 근처 그리고 그 이상까지 온다면 비중 축소하셔서 수익 챙기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원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2,000원, 비중은 40%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상담받은 시청자입니다.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찍고 내려와서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또 고민이 되네요. 급등 이유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0%대 상승해서 12,720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좀 많이 밀려난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님 원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원준 제가 상담한 기억은 없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일단 누구한테 상담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오늘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움직인 이유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죠. 근데 저는 올라갈 때에서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장에 정말 핫한 정말 이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슈라 그러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봤을 텐데 그렇다고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기가 전고체 배터리 성공 이슈가 소형 배터리, 그러니까 뉴스 기사에 써 있어요.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 그 정도 들어가는 게 뭐 당장 나온 것도 아니에요. 2026년도에 상용화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따만한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걸로 넣고 엑셀을 밟으면 시속 100km, 제로 100을 1.5초, 2초 만에 달릴 수 있느냐?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느냐? 그리고 충전이 되면 얼마나 빨리 충전이 되며
어차피 전해질이 아니니까 터지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불은 당연히 안 날 것 같고 그리고 용량은 또 고밀도로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출력은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그런 기사는 하나도 없고 나오는 얘기는 갤럭시 링 반지에 들어가는 거 이 배터리 또만한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어쨌든 오늘 움직이는 것 그 2차 전지 전지 그다음에 뭐 장비 이런 애들이 다 2차 전지 아니 그러니까 2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2차 전지 관련된 장비들이었거든요. 갤럭시 링이 아니었단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갤럭시 링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장비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기업 내용도 보면. 그러니까 오늘 움직였던 뉴스들이 마치 이쪽 여기도 보면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열처리, 장비 이게 갤럭시 링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2차 전지 소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장비, 갤럭시 링 여러분들 링 끼면 손가락이 탑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인데 지금 오늘 발표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사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전기차 내용이 있나. 2026년도까지 갤럭시 링 얘기 있습니다. 그거 상용화한대요. 갤럭시 워치에 들어가는 거 그거 상용화한답니다. 그거 뭐 볼트 뭐 얼마나 세겠어요. 그거 터지지도 않잖아요. 그거. 어쨌든 저는 오늘 그냥 두고 봤어요. 근데 그 뉴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대단한 거죠.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기술인데 그거 삼성전기가 해낸 겁니다. 저도 박수를 보내고 대단한 건 알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움직였던 모든 뉴스들은 마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마치 성공한 것 같은 느낌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저는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거 전기차 쪽이 아니고 갤럭시 링하고 배터리 그쪽 조그만 거 요만한 거 들어가는 거네 라고 알아버렸을 때 과연 또 움직일 수 있을까 실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그냥 지켜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뭐 원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이수페타스 뭐 스페셜도 막 움직이고 막 이것저것 움직였는데 조금 좀 과장해서 좀 움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얘기를 전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물렸네, 그렇죠? 한 2만 원만 물렸었어도 이번 이슈에는 한 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 이슈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이런 애들이 기대감에 그렇죠? 언젠가는 뭐 2026년도가 아니고 2030년도, 2040년도 왜냐면 지금 저게 성공했다는 거는 가능성이 더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아예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근데 너무 오래 걸리죠. 그 대왕고래도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서 한 5년, 10년 혹은 뭐 20년 돼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2만 원 정도면은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 이쪽으로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이슈에서 한번 들어주면 한번 팔아야 되는 뉴스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 2년으로는 승부가 되면서 뭔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지금 갤럭시 링하고 여기 워치에 들어가는 것도 상용화가 2026년도니까 그때까지 이거 성공한다 안 한다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흐름 속에 있는 테마주들은 기대감이 움직일 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32,000원까지는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2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수가까지는 회복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번 전고체 배터리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더 올라준다면 2만 원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코리아 FT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580원, 비중은 4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 6,390원이고요. 문자 내용 살펴보면요. 20일 전부터 두 차례 매수한 종목입니다. 하이브리드카 관련주로 전망을 좋게 보고 매수했는데 비중이 커서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소폭 손실권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자, 전문가님,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자, 이분은 좀 매매를 좀 해본 분인 것 같아요. 일단 차트가 강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요. 자, 차트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전선 테마주들이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흘러내릴 때에서는 언제 바닥 칠지 모르니까 바닥을 치고 나서부터 들어가면 좀 매매하기 좀 용이하거든요. 얘는 이미 바닥을 쳤잖아요. 여기 넘어갔죠. 넘어가고 이렇게 강하게 뭐 요만큼 들어주고 반등이 약하면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등이 굉장히 세게 움직였습니다. 세게 움직이고 조정도 적당히 받고 그리고 올라가고 이미 추세를 여기서 돌려놨죠. 21선, 61선 돌려놨고
그러니까 돌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들어간 것도 여기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제 오늘 뭐 요즘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게 초보자인 그 생각으로는 아니 바닥에서 이만큼 들어 올린 걸 어떻게 사? 비싸 보여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초보자를 볼 때는 비싸 보이지만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안 나오고 이거를 매집했던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즉 누군가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지금 기관들도 산단 말이죠. 그래서 비중은 많이 사셨네. 비중이 좀 많기는 하지만 수익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리아 FT 뭐 하이브리드 그래요. 하이브리드가 그래도 전기차는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쪽이 요즘에 인기가 있다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얘는 또 자율주행차로 좀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산 그 자율주행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못 쓰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제도 오늘도 이쪽 관련주들 어제는 지난주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부터 이쪽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이 좋거든요. 얘도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편향이 돼서 일단 7,000원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중이 많으니까 지금 질문 자체의 내용을 보니까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비중을 줄이세요. 수익 날 때. 7,000원 올라갈 때 비중을 20%로 줄이고 나머지 20%에서 또 7,500원 가면 또 줄이고 그 나머지는 그쪽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주면 에라 모르겠다고 갖고 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비중을 줄여서는 욕심을 내보시는 거 가능하지만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는 올라가면 기분 좋지만 떨어지면 그것만큼 또 무서운 게 없으니까 일단 오를 때 잘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우리기술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530원, 비중은 15%입니다. 지난주에 매수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라서 좋게 봤는데 체코 계약건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매수한 뒤로 쭉쭉 빠지네요. 장기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정리하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우리 기술 어떻게 보실까요? 자, 우리 기술은요. 지난주에서도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고요. 오늘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고요. 하여튼 자주 얘기했고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이렇게 차트를 보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추천해가지고 27% 수익 날 때 팔라 그랬어요. 지난주도. 왜 팔라 그러면은 지난주에 민주당 쪽에서 이거 적자 수주다. 이거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슈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는 고점에서 팔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못 들으셨나 봐요. 수익 실현하고 뭐 나중에 전선 테마주로 일단은 피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좀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나. 만약에 지금 갖고 있어서 불안하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손절을 했다가 다시 그쪽에 상황들이 해결이 되면 그때에서 다시 재공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순절을 하고 나중에 다시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방송 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 시장 분석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대원전선은 연말까지 보유하는 전략 짚어주셨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매수가 17만 원까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